자,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부가가치세법의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수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해주려 한다.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에서 모든 걸 총괄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업장을 대신해서 그 사업자 본점 주사무소의 수재지를 납세해주려 한다. 1번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에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다면 최초 과세기한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로 하는 건데 개시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등록 신청일부터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한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둘 중에 빠른 날부터 과세기한 종료일을 최초 과세기한으로 하는 거죠. 근데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했는데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에 속하는 과세기한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등록 신청일부터 신청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종료일까지를 최초 과세기한으로 하는 거죠.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네요. 3번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장에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 맞는 얘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맞는 얘기. 5번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수재지로 하는 거죠. 네, 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 및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죠? 사업에 사용하려고 매입을 한 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1번 맞는 얘기. 2번 신용카드 매출표 등 수령 명세서를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장이 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러니까 매입세액을 원래 신고할 때까지 안 했어요. 기한 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세에서 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 명세서를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이 없다고 그랬죠. 매입세액 공제도 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매입처별세에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표 수령 명세서, 매입처별세에서 합계표 등을 수정신고 시에 제출하든 경정청구 시에 제출하든 기한 후 신고 시에 제출하든 예정 때 제출해야 될 거를 확정 때 제출하든 지연 제출하든 지연 제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혀 불이익이 없는 거죠. 매입세 공제도 되고 가산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죠. 3번에 사업장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장에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자에서 총괄하시면 답은 되게 쉬웠네요. 주사업장 총괄납부죠.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 총괄 사업장에서 납부만을 총괄하는 거죠. 신고는 각 사업장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만 하는 거죠. 신고 안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거는 바로 3번이네요. 4번에 사업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그러니까 면세사업을 사용하려고 감가상각 자산을 처음에 취득을 했어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됐죠? 근데 그걸 나중에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거죠.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거를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감가상각 자산만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확정신고 때만 할 수가 있죠. 예정신고 때는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고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공제할 수 있는 거죠. 5번에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거주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거죠. 재고 매입세액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용이 변경이 되게 되면 그때 그 변경 당시에 재고품 등 재고품, 거주 중인 자산,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은 금액을 그때 변경되는 시점에 재고 매입세액으로 해가지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5번도 맞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33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1번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인데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잖아요. 면세사업으로 전용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려면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여야지만 되는 거죠.
자기 생산 취득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해주면 되는데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했네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않죠. 매입했을 때 공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만 그런 거죠. 그래서 1번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2번 사업장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 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 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되려면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지 않거나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그죠? 근데 지금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받는 거죠?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장에다가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만 있기 때문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을 총괄하는 거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각 사업장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따로따로 있죠.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여기서 이쪽으로 보낼 때 다른 이쪽 사업자 등록번호와 이쪽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니까 얘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얘들이 A 사업장과 B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하고 있잖아요. 사업자 단위 과세는 여기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아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같기 때문에 세무서 발급 자체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에서 총괄납부하고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는 세무서 발급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판매 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을 의지할 수가 없죠. 그죠? 재화의 공급을 의지가 안 됩니다. 3번 사업용 자산을 상징세법에 따라 물납은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죠. 4번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자산이 이전되거나 아니면 신탁을 하기 위해서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수탁자로 이전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로 공급하는 게 아니죠. 실질 주인은 그냥 신탁자일 건데 그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해서 수탁자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또 신탁이 종료가 되면 수탁자에서 다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그 자산이 다시 돌아오죠.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재화의 공급으로 오지 않습니다. 과세가 안 되는 거죠. 5번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해서 상소비했네요. 개인적 공급. 매입세액 공제된 재화를 개인적 공급을 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죠? 답은 5번이네요. 34번 문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이번에 개정돼서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이과세자 중에서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 신규 사업자면서 간이과세자인 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 니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 매출 환입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되는 건데 얘는 언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어느 날짜로 할 거냐. 사유 발생일,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그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의 사유가 발생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죠?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비고란에 적는 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를 처음 공급한 날을 아니죠.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매출 환입의 사유가 발생한 그 날짜를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 거고요. 비고란에 환입한 날짜를 적는 게 아니라 이 환입한 날짜를 작성일로 하고 처음 공급한 날짜를 비고란에다 적는 겁니다. 그죠?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틀렸어요. 니은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관할세무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사업장별 공급 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는데 깜빡 잊을 수가 있어요. 전년도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 되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1개월 전에 잊어버리기 전에 1개월 전까지 관할세무장이 통지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답은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35번 문제.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과세형이 전환됐습니다. 전환일 현재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이 다음과 같으며 모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일 경우에 재고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 과세형이 변경되게 되면은 재고 매입세액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을 때는 재고 납부세액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그게 올해 개정이 됐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이게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부터 개정된 내용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2021년도 1월 1일 날 과세형이 변경되거나 2021년도 7월 1일 날 과세형이 변경이 되면 이 매입하는 재고품 등은 그 이전에 매입했을 거 아닙니까? 7월 1일 이전에 매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개정되기 전 작년도 그냥 규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21년도 7월 1일 이후에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서 나중에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면 개정된 부분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올해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올해 과세형 변경은 1월 1일 아니면 7월 1일 날 과세형이 변경이 되면 그 이전에 취득한 재화들을 가지고 과세형 변경 시에 재고 납부세과 재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종전 규정, 작년 규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재고 매입세액을 계산하는데 간이과세자일 때 매입한 거니까 이 취득가에게는 매입세 공제가 그때 당시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두 부가가세가 포함된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자, 건물부터 재고 매입세 계산해 보면 재고 매입세액은 일단 취득가액. 그때 당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10분의 10. 취득가액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110분의 10. 그죠? 곱하기 1 체감률. 간이과세자였을 때 그 과세기한이 경고한 거니까 과세기한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체감률이 5%가 아니라 과세기한 자체가 1년이다 보니까 체감률이 10%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한 수는 이제 1년마다 경과하는 거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까지 4개 지났네요. 그죠? 2021년도 1월 1일 날 과세형이 변경된 거니까 4개 지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1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그때 취득 당시 업종별 부가가치율하는 건데 그냥 10%로 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10%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시면은 1,080만 원 되는 거죠. 자, 비품도 취득을 가액이 4,400만 원. 그죠? 요거에 그때 당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10분의 10 곱하기 1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은 경과된 과세기는 1년이니까 1년 단위니까 체감률은 50% 곱하기 2019년, 2020년 두 개 지났죠. 1 10%. 이미 뭐 다 경과했기 때문에 빵원이네요. 빵원. 그죠? 상품은 취득가액 2,200만 원에 그때 당시 매입세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10분의 10. 얘는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니까 체감률 고려할 필요 없죠. 곱하기 1 업종별 부가가치율 하시면 되죠. 200만 원에 90% 하는 거니까 180만 원. 그죠? 그래서 요거랑 합해가지고 재고 매입세액은 1,260만 원이 재고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36번 문제. 36번 문제인데 제가 2019년도 문제 풀 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간이과세자일 때의 납부세액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올해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와 이건 작년 규정, 개정되기 전 규정으로 계산해야 되고요. 7월 1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요. 간이과세자 계산 문제가, 납부세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스킵입니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세 계산 문제거든요. 올해는 나온다면 스킵.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온다면 저 같으면 스킵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하나 스킵했고요. 자, 37번 문제. 다음은 2021년도 10월 1일 내 과세 사업을 개시한 일반 과세자, 제조업을 하고 있고요. 갑의 2021년도 2기 과세 기한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갑이 2021년도 1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을 때 늦었죠. 10월 1일 날 과세사업 개시했는데 1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대요. 그때 사업자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냐? 라고 지금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가산세를 물어봤는데 20일 안에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등록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 발생한 전체 공급가격의 1%죠. 전체 공급가격 1%고요. 대신에 원래 사업자 등록 신청 기한 개시로부터 20일이죠. 그러니까 21일, 10월 21일 그때부터 1개월 내 11월 21일 안에 등록 신청을 했다면 50% 감면시켜 주는데
늦었죠. 감면도 늦었어요. 등록 신청 기한이 20일이니까 10월 21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1개월 내 11월 21일 안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50% 감면이 됐는데 12월 1일 날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감면도 못 받아요. 그냥 1%예요. 두 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두 개 합하면은 1억 3,500만 원이죠. 감면 받는 것도 지나버렸어요. 그게 1%니까 135만 원이 미등록 가산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계산되네요. 그냥 바로 4번입니다. 자, 38번 문제.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주식회사 A의 공급에 대한 다음 자료에서 2021년도 제2기 과세 기간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이제 2021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얼마냐? 근데 2012년도 1월 31일에 인도 예정이에요. 내년도. 이런 다음 과세기는 인도 예정인 재화 공급가 100만 원짜리가 있는데 그 대가를 미리 받았네요. 미리 받고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했네요.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 그러면 세금서 발급한 날짜를 공부시기로 하는 거죠. 그럼 2021년도 12월 20일 날이 공부시기니까 이번에 2021년도 2기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되는 거죠. 100만 원. 2번 2021년도 9월 1일 날 할부 판매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요. 공급가액 100만 원은 10월 말부터 2개월마다 4번에 걸쳐서 받기로 했대요. 그러면은 총 8개월밖에 안 걸리는 거죠. 단기 할부. 단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냥 인도한 날. 일반적인 판매니까 인도한 날이 공급식이라서 9월 1일 날 다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9월 1일 날 그냥 100만 원 다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년도 5월 1일 날 인도를 완료한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그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2021년도 10월 30일 연체 이자를 수령했대요. 자, 연체 이자는 아예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자가 과세가 되는 거는 단기 할부 또는 장기 할부 판매 시에 내가 받기로 한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상당액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닌 나머지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이자. 그 다음에 2021년도 12월 1일 날 상품권을 현금 판매했어요. 상품권 자체는 재화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가 안 되고요. 그게 현물과 재화와 실제로 교환이 되어야지만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된 건 내년도네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과세가 되는 거고요. 올해는 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올해 과세되는 금액은 100만 원, 100만 원 합계 200만 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번하고 40번은 국조법 문제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조법 문제는 사실은 스킵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10문제 스킵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두 개를 스킵하면 10문제 스킵하는 거거든요. 국조법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국조법도 아까 제가 국기나 국징이나 마찬가지로 국조법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몇 개는 내가 버려야지 했는데 그 부분이 나온 거야. 그럼 스킵하는 거고요. 그럼 한 문제 정도는 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근데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국조법 두 개 다 그냥 스킵한 걸로 했는데 특강 때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꼭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2020년, 2019년, 2018년도 세 개 년도의 세무사 기출문제를 풀어봤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순서대로 쭉 푸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버린 파트들이 나오거나 어려운 파트가 나오거나 문제가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그러면 스킵 하면서 30문제만 풀어봤어요. 30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그 정도만 풀어봐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재정학과 세법을 같은 시간에 풀잖아요. 그러면은 재정학부터 푸는 게 아니고 세법도 다 푸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국기나 국징이나 국조조초는 마지막에 열심히 공부할 거 아닙니까? 얘네들을 열심히 나중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네들이 12문제, 많게는 13문제까지 나오는데 요즘 최근에는 12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12문제를 먼저 푸는 겁니다. 무조건 12문제를 먼저 풀고 그 중에 9개에서 10개 정도 맞춰놓고 9개 정도 맞춰서 성공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한 8분 안쪽으로 10분이 걸리면 안 돼요. 8분 안쪽으로 12개를 마킹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재정학으로 넘어가서 재정학 30분에서 35분 정도 그렇게 시간 투자해서 재정학 문제를 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30분에서 35분 정도 재정학 문제를 풀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법소부를 푸는 겁니다. 세법 돌아와서. 그때 법소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한 거 위주로만 딱딱딱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랬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재정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50분 풀면 그거는 이제 비상사태인 거죠. 50분을 풀면은 이제 비상사태로 세법은 정말 자신 있는 것들만 풀어가지고 일단 명가락 하는 작전으로. 그래도 일단 앞에 기타 세법, 국기, 국진, 국조, 조초는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거죠. 50점은 맞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비상사태라 할지라도. 법소부 내가 확실한 것만 문제를 풀면. 자, 중요한 거는 스킵을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시간 안에 다 풀 수는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30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 맞춰서 30문제 풀어보시고 공부할 때는 안 풀어준 것도 내가 공부를 했다면 내가 버린 파트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파트라면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고 내가 버린 파트라면 과감히 버리시고 1차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됐습니다. 이걸로 3개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공하세요.